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월남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청룡수색대가 사용한 에어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BS가 아니라 에어보트입니다. 우리가 고무보트라고 부르는 IBS는 Inflatable Boat Small, 즉 Inflatable은 공기나 가스로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제가 에어보트를 IBS 고무보트하고 헷갈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IBS 고무보트에 바람을 넣을 때 입으로 이렇게 불어서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IBS가 뭐 애들 풍선이에요. 해병대가 좀 무대 보이긴 해도 서울대 위에 해병대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디 분다고 들어가. 그 고무보트에다가 입으로다 이렇게 바람 넣었다는 놈들, 그 육군에서 탱크가 이제 빵꾸 나가지고 작기로다 이렇게 끼득 그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타이어 바꿨다는 놈들, 또 해군에서 배 밑바닥이 구멍 나는 바람에 함상화 밑바닥 그 있잖아요, 저 찰고무 검은 거 말고 그거 오려가지고 50본드인가 뭔가 그걸로 붙였다고 떠드는 놈들, 그 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뭐 본드 붙이기 전에 빼빠르다 구멍 주변을 문질렀대라 뭐래나. 뭔 구멍 주변을 문질러. 문질렀다니까. 해병대는 그 포항의 중앙대학 공장엔 거기선 거시기가 부러지니까 철사줄로 매고 또 아가씨 무가 찢어지니까 반창고를 붙였다는 그런 노래도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면 해병대 구라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아무튼 고무보트는 그 자전거 바퀴 바람 넣을 때 쓰는 펌프 있잖아요. 그건 굵기가 이 정도죠. 이렇게 어린애 팔뚝 굵기. 하지만 IBS 고무보트 펌프는요, 직경이 어린애 머리통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타구니에다가 이렇게 혼자서 펌프 끼고서 이렇게 그 밑에다 놓고 혼자서 이렇게 바람 넣는 거, 그게 안 돼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동시에 박자 맞춰서 펌핑하는데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물론 전시에는 그렇게 안 하죠.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이게 바람을 넣어요, 그거를. 한 방에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망가지고 사타구니에 펌프를 끼고 펌프질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러면 오늘 아무래도 망가질 것 같은데 조심하자. 자중하자. 아무튼 에어보트는 바람 안 넣습니다. 재질이 FRP입니다. 즉 에어플레인은 비행기, 에어보트는 배. 그럼 여기서 에어는 IBS처럼 고무보트 안에다 넣는 공기가 아니라 공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어탱크가 공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차,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럼 지금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서 유일했던 특수장비 해병대 에어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배경화면에서 보시는 보트가 바로 에어보트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보트라고 하는데 다들 보셨죠? 전쟁기념관에서 보셨을 거라는 게 아니고 해병대 현역 시절 수시로 보셨을 거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에어보트 그 말씀만 듣고도 여러분이 언제 해병대에서 복무했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에어보트에 있어서만큼은 부채도사, 부채도사 개그맨 장두석은 군썰 이주석과 다른 사람이죠. 아무튼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는 에어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식 대단한데 애가 신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73년 포항 1사단 수색대에서 근무한 걸 알지? 아니 내가 김포 외포리 기동대에서 근무한 걸 저 자식이 어떻게 안 거야? 이렇게 놀라실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 해병대 에어보트를 취재하기 위해서 요 며칠 그 13분인가 아무튼 그분 그렇게 많은 분들 선배님들과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에어보트 사진은 한쪽으로 좀 밀어놓고 60년대 월남전에서 활약하던 당시의 에어보트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뒤에 앉은 사람이 조종수,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기관총 사수. 그러면 승조원은 2명이란 뜻이죠. 그리고 방향 전환은 물속에 잠겨있는 별도의 키가 없기 때문에 프로펠러 뒤에 달려있는 판때기 같이 생긴 러더, 즉 방향타로 조정을 합니다. 이 영상은 베트남군이 운용하는 모습을 찍은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이나 늪지대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초가 무성한 늪지대에서도 물속에 잠겨있는 스크루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 없이 마음대로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물속에 잠긴 스크류가 없다는 제 말씀에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구라를 쳐? 옛날 내가 본 건 스크류가 있었어. 존슨인가? 그 야마하 스즈키 그런 모터 있잖아, 배 뒤에 다는 거.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이라면 이분께서는 월남 청룡 호위안 시절 여단 본부나 경비중대 그리고 나중에 수색중대 등에서 근무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맞습니다. 월남에서는 비행기 프로펠러 말고 별도의 모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월남전 철수 이후에 이 에어보트의 스크루를 보셨다는 분들은 포항 1사단 수색대 그리고 김포 2여단의 한강기동대, 염하기동대, 또 외포리 기동대 등에서 근무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즉 나는 이 에어보트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이미 수명을 다해서 지금 배경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전시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70년대 후반 이후 포항 1사단에서 근무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에어보트가 부대 정문에 딱 전시돼서 이등병 달고 실무 가는 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매일 보셨다는 분들은 1사단 2연대 2대대 즉 22대대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70년대 후반 이후 포항 1사단의 22대대가 아닌 다른 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훈련 나갔다가 거 있잖아요. 오천 사격장, 벼감지 유격장, 장승배기 참새미 기억나시죠? 1사단의 IBS 훈련을 제외한 모든 야외 훈련은 남문을 이용했죠. 아무튼 남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공병대대를 지나서 왼쪽에 있는 22대대 입구에 있던 이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걸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팀 스피릿 훈련 때문에 남한강 지역으로 철도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북문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C123, C130 뭐 그런 거 타고 갈 때는 부대 밖으로 안 나가죠. 그 부대 안에 있는 그냥 비행장에서 그냥 붕 떠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IBS 그거는 동문으로 나갔어요. 지금 포항 비행장에 있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포항 주변에서 하는 야외 훈련은 전부 남문으로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연대를 지나가야 된다. 3연대, 7연대, 포병 모두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에어보트의 재원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대한민국 해병대는 이 에어보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용했는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용한 에어보트는 길이 5.8m, 폭이 3.2m. 그럼 8, 90년대 삼공물산에서 만든 K1 고무보트보다 좀 한 반 정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과거에 15인승 그 허접한 거에 비해서 파도 맞으면 배가 이렇게 탁탁 꺾이잖아요. 그 놈은 그때 이게 삼공물산 국산 K1 이건 고무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낚싯대처럼 이렇게 두꺼운 그 용고를 갖다 이렇게 축축축축 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파도 맞아도 이게 배가 안 꺾이죠. 그 대신 이 잔파도에 탁 하면서 이제 막 졸다가 이렇게 이빨 부러지고 코피 나고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등병이 이렇게 해놓고 소대한테 개새끼야 배 천천히 물으라고 했다는 거.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뭔 얘기가 또 이렇게 왔나. 어쨌든 IBS보다 K1 그 7인승보다는 얘가 커요. 그리고
에어보트는 중량이 1.7톤, 1700kg라고 그래요. 그럼 100kg 조금 넘는 그 IBS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리고 에어보트의 최대 속도는 시속 77km라고 합니다. IBS 속도는 뭐 어느 정도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2대 대선은 내가 소위부터 대위까지 만 4년을 있었어요. IBS에 대해서는 내가 한가락 해요. 참나. 어쨌든 이거 군사 기밀인데 모르겠다. 다 까자. IBS는 에어보트보다는 느립니다. 근데 IBS 최고 속도를 물어보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거 제가 기습대대에 있을 때 페달링으로 선착순을 많이 했어요. 그럼 7명 아니 맨 뒤에서 나는 페달링 안 하죠. 소대장인데 참 맨 뒤에서 이렇게 각션 그러면 이제 하사들도 다 이렇게 각션 잡고 이제 방향만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 잡는 사람 1명을 빼고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 6명이 민하게 이제 페달링 해봤자 그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에빈루드 25마력짜리 하나 달아보세요. 룰루랄라죠. 뱃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25마력짜리 모터를 2개를 달아요. 그럼 이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25마력 2개, 그러니까 50마력으로 폼 잡다 보면 수색대 개들은 조디악에다가 150마력짜리 그걸 붙이고 댕겨. 그럼 우린 뭐예요? 깨갱 조용히 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IBS 최고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건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해병대도 돈만 있으면 까짓 거 기습대대 고무보트에 죄다 150마력짜리 2개씩 달아주는 거지 뭐 한 300마력 날라다니는 거야 이제 막. 그러면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상류 기습이고 나발이고 안 되겠네요. 안 돼. 기습대대 모터가 너무 크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짊어지고 댕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진에 상륙해서도 판초 위에로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서 모래 속에 묻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이런 데다 뭐 짱 박아둘 거 아니겠어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속도 얘기하다가 이게 나잖아요. 속도야. 마력이 높은 놈 붙이면 속도는 더 나지. 그리고 저쪽 이소대장 저 새끼는 혼자 타고 가. 그리고 난 7명. 거기다 중대장이 3명 더 태우래. 10명. 그럼 당연히 우리 배가 늦지. 참. 그래서 그 IBS 그 속도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 모르지?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참. 그래요. 대충 뭐 20노트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나 달면. 대충 나왔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시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어보트 동력은 L19 정찰기 또는 연락기. L19? 근데 L19라고 하니까 느낌이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요. 좀 싸죠? 이 새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LU19 이러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LU19 그 M1 소총 또는 M1 소총 이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M1 소총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 M1 근데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M왕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M왕 뭘 M 한다는 건지. 하긴 예비 사격술 훈련에서는 그 격발요령으로다가 애인의 무슨 어디 꼭지를 만지듯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총은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 따라서 애인과 같이 소중히 다룬다. 그러면 애무왕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애무왕 LU19 근데 똑같은 알파벳인데도 그 중형 상륙함 LSM 있잖아요. 그건 왜 LSM 이렇게 발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LSM이라고 하잖아요. 썰렁하다.
LSM. 죄송합니다. 어쨌든 해병대 에어보트의 동력은 비행기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이 돌려주는 역시나 비행기 프로펠러의 힘으로 앞으로 밀려가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67년 말이나 68년 초 월남 호이안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 뒤로 보이는 차량이 연료차라고 합니다. 또 이 LO-19 비행기는 미 육군 제21 정찰기 중대 소속이라고 하는데, 육군에서는 L-19이라는 제식명과 함께 O1, 그러니까 알파벳 O, 그리고 1, 2, 3, 4 할 때 1, 그래서 O1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세스나기로 유명한 미국 세스나사에서 생산했는데 1950년부터 59년까지 총 3,400여 대를 생산했고 74년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은퇴? 이게 퇴역이죠, 퇴역. 얘도 이제 장비니까, 군대에서 쓰는 거니까. L-19, 또 O1 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버드 독, 즉 날아다니는 새, 버드에다가 멍멍대는 독, 버드 독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맨 앞에 달린 이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펠러. 여기서 퀴즈. 왼쪽 에어보트 사진에서는 프로펠러가 보드의 뒤쪽,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왼쪽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LO-19 프로펠러는 화면에서 오른쪽을 향해 있습니다. 즉 프로펠러가 정반대 방향을 향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면만 놓고 보면 에어보트나 LO-19이나 똑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어보트에다가 저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장착하면 에어보트는 뒤쪽으로만 이렇게 후진해서만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LO-19 대가리를 띄에다가 에어보트에 장착을 하면서 프로펠러를 회전축의 앞이 아닌 뒤쪽에 달았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보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뒤쪽 안전 케이지 안쪽, 그러니까 그 철망 안쪽 프로펠러를 잡아주는 부분이 정상적인 비행기의 앞대가리 모양과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월남 청룡 수색대 대원들이 에어보트를 정비하는 모습인데, 이걸 보시면 좀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월남전 청룡 수색대 요원들이 강변에 접안해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에서는 보드 뒤쪽에 아웃보드 모터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 에어보트를 취재하면서 제법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봤는데, 비행기 프로펠러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존슨 아웃보드 모터, 이걸 별도로 장착한 에어보트 사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에어보트를 직접 봤거나 탔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별도의 모터를 장착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속일 때는 이 존슨 모터를 썼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다가 막 거의 이제 날아가, 이거 최고 출력으로 하면 배가 뒤집힌대요. 그때는 저 LO-19 그 엔진을 썼다, 프로펠러를 돌렸다, 뭐 이런 뜻이, 이렇게 레버가 뭐 1단, 2단 이렇게 바꾸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모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게 어떻게 모터냐? 엔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모터가 맞냐? 아니면 엔진이 맞냐? 그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는 그저 과거 현역 시절에 쓰던 용어 그대로 그냥 모터라고 하겠습니다. 사회 일반에서도 모다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월남전에서 청룡부대 수색대의 에어보트, 그리고 월남에서 철수하면서 가지고 온 포항 1사단 수색대, 그리고 김포 2여단의 한강 염화 외포리 기동대 등에서 사용한 에어보트에는 별도의 모터가 있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해병대에서 이 에어보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에어보트의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나 해군에서 에어보트를 운영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해병대 에어보트의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에어보트의 역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해병대가 에어보트를 최초로 운영한 시기는 월남전에 참전한 청룡부대가 호이안 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한 67년 12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호이안 지역은 해병대 청룡부대가 65년 10월 나트랑 남쪽에 캄란만에 상륙한 이후 그해 연말, 그러니까 65년 12월 투이호아로 이동한 다음 다시 66년 8월 추라이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해인 67년 12월 호이안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4개의 지역 중에서 맨 마지막, 즉 72년 2월 철수할 때까지 주둔했던 이 호이안 지역에서 에어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67년 12월 이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호이안 이전에 추라이나 투이호아 등에서는 작전 지역의 환경이 이런 에어보트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이 에어보트를 운용한 부대가 월남 청룡 수색대니까 어쩔 수 없이 월남 청룡 수색대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월남 청룡 2여단 수색대는 65년 최초 파병될 때 수색소대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수색소대원들은 포항에서 수색교육을 받은 진짜 수색대가 맞습니다. 단 당시에는 지금처럼 특수수색대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수색대. 하지만 이 수색소대는 67년 4월경 그럼 캄투추혹,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캄투추혹 순서대로 캄란, 투이호아, 추라이, 호이안, 이 중에서 세 번째 추라이에 주둔하던 시절 이 수색소대를 모체로 해서 특공중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의 아들 신옥목 소위가 월남에 위문 공연을 온 유명 여자 가수와의 모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4개월 만에 강제 귀국을 당한 사건, 거기서 신옥목 소위가 수색소대장이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아무튼 67년 4월경 추라이에서 창설된 특공중대는 70년 7월경 다시 수색중대로 개편됩니다. 70년 7월이라면 역시나 캄투추혹, 이 순서에 따르면 마지막 호이안이 되겠죠. 이때 수색중대 창설 요원들은 포항에서 수색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창설된 청룡 수색중대의 초대 중대장이 바로 소위태 월남에서 사고를 쳤다가 강제 귀국 당했던 신현준 사령관의 아들 신옥목 대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고 치고 강제 귀국했다가 중위 말년에 다시 월남에 왔는데, 처음에는 청룡 5대대 8하나 소대장, 그러다가 대위로 진급을 하면서 초대 수색 중대장이 됐다는 말씀, 예전에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8하나 소대장 시절 중대장이 그 유명하신 해관 33기 개덕길, 이덕길, 나중에 이연대장까지 하신 분이죠. 저희 연대장이셨습니다. 빠타짝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연대 총원 도설관에 모아놓고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이빨만 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빠타짝 진짜 살 떨려요. 어쨌든 70년 7월경 창설된 수색중대는 10척 정도, 조금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에어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즉 여단 경비중대에서 이미 이 에어보트를 운영하는 걸 봤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시 경비중대는 수용중대라고도 불렸고, 또 어떤 분들은 보충대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비중대는 파월 병력들이 최초 월남에 오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경비중대에 있으면서 매복이라든가 청음초, 요령 그런 교육을 받고 야간에 실제로 경비중대 병력과 같이 여단본부 방어를 위한 매복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남 파병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충되니 수용중되니 하는 이런 명칭도 같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때 경비중대 앞에는 강이 있었고 여기서 당시 경비중대장이 이 에어보트를 이용해서 수상 스키를 타는 것을 보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월남전에서 수상 스키를? 아니 해병대 이 새끼들은 이게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간 거구만. 응?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해병대를 어떻게 보고 그딴 말씀을 하세요? 그 호위한 여단본부 거기에는 일종의 휴양소 같은 게 있어서 중대별로 한 3박 4일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7, 80년대 육군 전방사단에서도 회바에서 나오면 다들 그 사단 휴양소 들어가서 쉬었잖아요. 예? 사단 문선대도 나오고. 예? 아무튼 월남전에서도 휴식은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그 바로 옆에 의무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수색중대 창설 이전의 특공중대 요원 중에는 오리지널 수색대 출신들이 몇 명 있었는데 특히나 오해순 중사 또 조용호 하사 등이 이 에어보트를 이용한 수상스키 교육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래 이렇게 해서 군대 물품 가지고서 이제 뭐 장비 가지고서 혼자 이렇게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장교들이 좀 더 많이 탔겠지. 예, 넘어가시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 7월경 특공중대를 모체로 해서 수색중대가 창설되면서 에어보트는 수색중대가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휴양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진짜 작전을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휴양소에서 운영하던 에어보트는 군용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제보가 있는 걸로 봐서 당시 수색중대가 운용하기 시작한 에어보트는 완전히 별개의 장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수색중대에는 3개의 수색소대와 1개의 기동소대가 있었는데 이 에어보트를 조종하는 조종소와 기관총 사수가 기동소대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에어보트를 운영하던 기동소대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한 척당 2명, 그럼 대략 10척 정도의 에어보트를 운영했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월남전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에어보트는 72년 월남전 철수와 함께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포항 1사단 그리고 김포 2여단 등에서 실제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포항에서는 73, 4년까지도 수색대가 형산강 등에서 운용을 했고 또 김포에서는 각 기동대가 76년까지도 운영하는 것을 보셨다는 분이 계시는 걸로 봐서 전류리에서 보셨대요. 전류리. 그건 한강기동대죠. 그 본톤 운영하고 막 하던 그때 이제 병력들 싣고 다니고 뭐 본톤 끌고 다니고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76년입니다. 따라서 이 월남에서 가져온 에어보트는 최소한 70년대 중반 76년까지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현용 장비에서 빠지고 전부가 전시물 등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배경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전쟁기념관, 그리고 지금 용산 후암동 해병대 기념관, 거기에도 이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대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또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 출처를 안 밝혔어요. 그 찍은 사람이 어디서 찍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그럼 한 6대 이거 어디로 간 거지? 이거 팔아먹었나? 이거 고칠 값도 안 나올 텐데. 비행기 엔진이 있구나. 또 이상해지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80년대 중반 이대대에서 매일 봤던 대대본관 앞쪽에 에어보트는 당시에도 이미 낡을 대로 낡아서 매년 페인트 도색을 새로 해줬습니다만 상어 이빨도 그려주고 상어 이빨이 아니라 그 LVT 이렇게 한 거 예전 LVT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 상어가 아니라 악어 이빨이라고. 어쨌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낡게 오래돼가지고 표면이 막 떨어져 나가고, 프로펠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케이지, 그 철망이 너무 녹이 슬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끊어진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 그 부대 개방 행사 때 이 대대 앞에 갔더니만 그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저는 순간 감격했습니다. 보존 상태가 제가 근무하던 수십 년 전 그때보다도 더 좋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월남전 청룡의 혼이 깃들고 수많은 수색대 해병들의 피와 땀이 묻었던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유일의 장비 에어보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해병대 선배들이 사용하던 장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나 우리 후배 해병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이나 입으로 해병대의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민간인 레저용으로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상,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에서의 인명구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영상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짧은 영상입니다. 길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